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영어는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웨인 다이어 박사. 감사스마일도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에 있는 현실을 갖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항상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꼭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지난 29일 날 3월 29일 날 내수 활성화 대책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용 등의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는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지금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DSR 산정 시에 동일 가격에 있는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이 불리해서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이 마피로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텔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실수요자분들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알고 아마 빠르면 5월 달에 이런 법들을 조금 해소를 해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일단은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될 건가 살펴봤더니 DSR 산정 시에 일시 상환 대출은 8년 만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분할 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 실제 약정을 갖다가 20년 내지는 30년으로 해서 아마 변경해서 적용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용도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아마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지금 차단을 갖다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만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이 지금 개선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세금 완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번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 첫 번째 사항은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차주가 실제 약정한 만기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오피스텔 즉 다시 말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잔금 납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차별을 좀 받아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환 기간이 기본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지금 대출 기한도 연장이 되고 관련해 가지고 DSR 산정 방식도 개선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게 빠르면 아마 5월 초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이게 과연 오피스텔 주택수가 제외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분들도 생각도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는데 아마 오피스텔 주택수가 제외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또 국회 통과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20년, 30년 만기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바뀌어질 정책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지금 업무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상가처럼 4.6%의 취득세를 내는데 또 양도할 때는 또 보유할 때는 주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좀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신문기사를 조금 토대로 좀 이야기를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의 노희준 기자님의 아파텔 하게 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2룸이 있고 3룸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스마일은 이왕이면 2룸보다는 3룸 74보다는 8이나 84 타입을 갖다가
이왕이면 매수라든지 또 분양을 갖다 받으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핵심 사항은 정부 당국에서는 DSR 계산 시에 8년 상환 기간을 주택담보대출 준에서 실제 만기를 20년이라든지 30년으로 아마 연장을 해줄 것 같고요. 부처 간의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고, 대출 한도가 적었던 아파텔 실수요자의 지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파텔은 세금 시에는 주택, 대출 때는 비주택, 또 취득 시에는 또 비주택, 또 양도 시에는 또 주택, 이런 여러 가지, 또 보유할 때는 또 주택,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형평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지금 반발이 좀 있는데, 이런 실수요자들의 지금 이야기를 갖다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빠르면 5월 초쯤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변경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삼성에 있는 아파텔, 삼성 이편한세상 1, 2, 3차부터 시작해서 힐스테이트 삼성역, 그리고 원흥역 푸르지오까지 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도 아마 지금 거래가 지금 대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은데 DSR 때문에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5월부터는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거용 구분 기준에서 전문가는 이제 주거용을 갖다가 보는 기준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느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지금 따질 듯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 DSR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원 A씨가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용대출 등의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금리가 지금 현재 4%에서 5% 사이이기 때문에 만기는 30년,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받고 싶은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DSR이 62.7% 나와서 대출이 1억 9,100만 원밖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삼성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을 갖다가 제가 8억에서 9억으로 잡았을 때 그냥 8억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이라고 하면 대출이 2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6억이 있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갖다가 사야 되는데,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지금 이 DSR에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아파트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또 가격이 팔고 갔던 가격이 지금 6, 7억으로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이 DSR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아파트에 내가 실제 수요를 하고 싶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고 또 삼성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4월 달에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시고 임장을 하셔서 괜찮은 물건들, 또 금매인 물건들을 계약을 하시고, 이제 DSR은 제가 판단했을 때 5월달 넘어서는 이게 지금 된다고 하니까 잔금을 갖다가 6월이라든지 7월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이 보이시는 양천구 목동의 목동 파라곤 오피스텔의 사진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인데 투룸 오피스텔이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스마일은 투룸보다는 3룸, 원룸보다는 투룸을 이왕이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변경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정부 5월 달 갖다가 이제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나는 지금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매수를 갖다가 하는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임대인들, 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급할 게 없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을 갖다 올리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도 계시지만 다주택자, 그리고 삼성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 제 방송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출구 전략을 갖다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 아파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됐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비주택 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DSR 원금 계산 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만기 8년을 적용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DSR을 역차별을 받게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됐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의 아파트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나홀로 세대라든지, 그리고 연령이 60대 이후 60대에서 이제 장년층 또 노년층까지도 내 집에 정말 아파트처럼 커뮤니티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가 좀 비싸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는데, 저는 삼송에 있는 이편한 세상 1, 2, 3차부터 시작해서 힐스테이트 삼송역, 원흥역 프리조는 연식도 아직까지 5년도 되지 않았고, 또 원흥역 프리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고, 힐스테이트 삼송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년에서 5년을 넘어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해도 나쁘지 않고 투자로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삼성 이편한 세상 시티 1차에 109 홀모먼트 커피숍 옆에 이제 양꼬치의 바나나 옆에가 삼성 미소부동산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위치를 하면서 나름 이제 삼성에 있는 아파트 시장과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많이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삼성역과 너무너무 가깝게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은 뭐 출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커뮤니티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창릉천까지 너무너무 지금 이런 또 오늘 아침에도 집 창릉천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정말 다른 그런 풍경과 조망이 펼쳐져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을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또 자녀를 또 키우신 분들은 창릉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까지 다니는데 여기에 파리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방 2개짜리는 뭐 4억 2천, 그리고 방 3개짜리는 지금 급한 매물들은 6억대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억대 7억대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제 각자 지금 뭐 대출이라든지 DSR 때문에 이런 게 좀 불비하고, 또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택수에 만약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주택자들도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갖다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흥역의 대표적인 49층짜리 원흥역 프리조, 지금 여기 가격도 방 2개짜리는 최저 4억 2,500에서부터 시작해서 9억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신축 이제 3년차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고, 입주를 2020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했군요. 2021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만 2년이 도래했고 이제 3년차로 접어 들어가는 명실상부하게 원흥역의 랜드마크다. 49층짜리고 커뮤니티라든지 동간거리라든지, 그리고 앞쪽으로 해가지고 또 창릉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앞쪽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내년에 이제 들어올 계획을, 내년에 착공이 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 드리면, 만약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주택수가 제외된다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이 아파트처럼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 사항은 DSR 산정 방식은 아마 빠르면 5월달에 나올 것 같고, 이 주택수 제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직까지 5월달에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질지,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주거로 볼 건지 상가로 볼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기준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수 산입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또 풀어야 나가야 될지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으로도 생각하셨다가 포기하셨던 분들께는 괜찮은 그런 상품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장만을 하시고 창릉을 갖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헬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IM 삼성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그러니까 방 2개짜리 기준으로 이제 6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 뭐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6억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성이라든지 BRT 연결이라든지 창능역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반사적인 그런 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또 대규모 대단지 1000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이런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창능에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창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역, 원흥역 푸르지오, 이파란 세상 시티 1, 2, 3차를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흥지구 돈해동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역을 끼고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과 원흥역 푸르지오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러나 나는 또 스타필드 고양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창릉천 쪽으로 해서 좀 조용하면서 쾌적하게 또 자녀를 갖다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초등학교까지 큰 길 건너지 않고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께는 이편한 세상 시티 1, 2, 3차를 추천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겠지만, 나는 또 창릉에 아파트를 갖다가 무주택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창릉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좋은 그런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가 또 한 채를 소유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편안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창릉에 공공 분양이라든지 창릉에 민간 분양을 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분들은 IM 삼성, 이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니까 또 아파트를 다 한 채 이상을 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또 장기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8년 또 임대를 갖다가 또 주임사를 갖다 내서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삼성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원흥역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삼성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 집 마련이 궁금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소를 해준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괜찮게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요. DSR 산정 방식 개선이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온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고 4월 3일 기쁘게 이번 한 주도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건강이 최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다 잃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